2014년 12월 29일 통과된 이 안을 문재인 후보는 몰랐다고 하면 무능하고 알았다고 하면 비열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안철수, 손학규 대표의 심정을 참 이해가 되네요. 이 어처구니 없는 친노의 횡포, 안액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설명하고자 이 토론에 나왔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그리고 또 지난번 지방선거 때 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하자고 정한 것인데 그것이 왜 룰 변경입니까? 말하자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친노죠. 문재인 후보 자기가 김무성보다 반기문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우리 당 지지도가 30% 정도로 올랐다. 이건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슈틸리케 감독이 우리 선수들이 잘했다 하고 칭찬하는 거지. 저희가 원내대표 때 38%가 올라갔어요. 이러면 다 우리 당원들이 노력해서 했다는 거지. 슈틸리케 감독이. 자, 막장이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바로 야당의 전당대회를 놓고 지금 두 후보, 유력한 후보 둘이서 아주 격하게 싸우고 있는데 박지원도 혀를 내두른 친노의 꼼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꼼수인지 아닌지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이동희 차장. 네. 자, 일단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조금 전에 내용 중에도 좀 들어 있었어요. 그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어제 보니까 이런 내용들 가지고 아주 격하게 다투다 보니까 뭐 불편하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재미가 있다 이런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저렇게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의 당 운영 방식 그리고 이 선거 이 룰을 갑자기 바꾼 거에 대해서 이 박지원 후보 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했고 문재인 의원 쪽에서는 예전대로 하던 건데 뭐가 문제냐? 다 내가 잘한 걸 잘했다고 했고 못한 거는 못했다고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맞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땡 하고 1라운드가 있었는데 이번엔 땡 하고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라운드 2. 이상돈 비대위원장 추천은 분명히 문재인 후보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영선 비대위원장과 진실 게임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비열하게 후배에게 책임을 전가했는가는 잘 알고. 우리 지금까지 TV 토론이 좀 아슬아슬했었는데요. 오늘 뭐 이렇게 가장 지금 저질의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투표가 시작되는데 오늘 규정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이 저질입니다. 박 후보님, 쓰시는 표현을 조금만 좀 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질이라는 말을 누가 먼저 썼어요?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저질이라는 말을 누가 잠깐만요. 먼저 썼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싸우시지만 이른바 2012년 6월에는 친노 세력과 비노 세력, 영남과 호남의 세력들이 서로 담화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 놓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당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 박성원 논설위원. 정치부 기자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전당대회 때 저런 얘기까지 서로를 향해서 저렇게 뭐 뒤에 있는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고 서로 저렇게 막말하는 장면 처음 보셨죠? 사실 전당대회는 서로가 어떤 당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서로가 치부도 드러내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것처럼 비열, 그리고 저질 저런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렇게 스스럼없이 하는 걸 보면 지금 제1야당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건가. 아마 최근에 박 대통령에 실망했던 국민들 중에 야당 쪽으로 어떻게 좀 지지해볼까나 하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아마 내가 미쳤지 하지 않을까. 사실 우려됩니다. 연상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많은 오점을 남길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법조인이죠.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할 때 지지 없음이라는 표를 안 넣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당 내 새정치인한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넣자고 했답니다. 근데 그때는 문재인 의원이 그걸 몰랐는지 알았는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당연히 당선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초박빙이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사실 친노가 많이 15명인데 대부분이 친노거든요. 거기서 바로 투표 직전에 그걸 바꿔버렸어요.
지지 후보 없음을 빼자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문 의원의 어떤 입김이고 이래서 당선됐을 때 문 의원이 과연 떳떳한 대표가 되겠냐 걱정이 큽니다. 예, 걱정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동희 차장이 지금 여성원 변호사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도대체 전대를 갖고 뭘 갖고 이렇게 싸우는 거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압축적으로 짧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규정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선발이 되냐면요. 이 대의원이 45% 그리고 예. 당원들 투표가 3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25% 이런 비율로 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요게 문제가 되는 게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재인 의원이 지금 가장 앞서 있다고 얘기가 되니까 일단 편의상 쉽게 한 50% 정도를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자, 문 후보가 50%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 박지원 후보가 20표를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30표는 지지표가 없다. 예. 지지 후보가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 당연하게 100분의 50이니까 문재인 의원이 50%의 득표를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지지 없음 후보 30표를 제외를 해버리게 되면 70분의 50이 되기 때문에 50%가 아니라 71.4%의 득표를 가져가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은 박지원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룰을 바꿨더니 원래는 50표, 20표 가기로 돼 있던 게 그렇죠. 70표 대 30표로 바뀌니까 40표 차가 나니까 격차가 훨씬 멀어지게 되니까 문재인 의원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왜 막판 하루 전날부터 이걸 바꾸게 된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네. 친노 세력이 아무래도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뭐 사실 박지원 의원이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만 문 후보 측의 압승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박지원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25%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표를 얹어보겠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할 만큼 문 의원 쪽에서 절박한 심정 그리고 이 선거가 박빙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이렇게 네. 룰을 바꾸는 데 대한 부담이 많을 텐데 일단 시청자 질문 하나 들어보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질문 주십시오. 새정치의 막장 드라마 같은 싸움 뒤에 남는 건 분당이 아닐까요? 정동영 씨는 이미 신당 준비 중인데 이러다가 다시 열린우리당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결국에는 저런 과정을 거쳐서 박지원 후보가 반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나머지 세력들, 비노 세력들이 당을 떠나는 것 아니냐 이런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룰에 대해서 당초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부터 사실 ARS 조사가 이미 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전날 이미 지난해 말에 12월 29일 날 룰을 확정을 해놓고 예. 이 여태 가만히 있다가 실제 조사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이걸 바꿔달라는 건 축구로 치면은 이제 90분 게임에서 한 85분 다 뛰었는데 이거 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바꿔달라고 하는데 물론 문 후보 측은 본인이 바꿔달라는 게 아니다. 과거 2년 전 전당대회 때도 이렇게 했다라고 해왔고 그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룰을 확정할 때 이의 제기를 안 했던 것은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만큼은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조사까지 해도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뛰어보니까 지금 대의원과 권리당원에서는 상당 부분 심상치 않고 특히나 지난번에 충청도 총리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상당히 충청권이 확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룰을 과거의 전례를 내세워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분명하게 유리하게 가져와야만 승리를 자신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서는 거 아니냐. 자, 그렇군요. 지금 전당대회가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초인데 계속 싸움이 이어질 텐데 시끄러운 잡음들 저희가 한번 또 귀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